반갑습니다. 잠을 잊은 그대에게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나시면 왜 여기에서 이런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적합도 지수를 보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요 분석 방법 개요입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분석 시리즈에서 강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연구를 한다며 경험할 수 있는 주요한 분석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연구를 보시면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시면서 이 연구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T검정 방법의 핵심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집단이 있을 것이고 여성 집단이 있을 것이면 스트레스 정도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데이터 분석 시리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고요. 이거는 3가지 집단 이상의 그룹에서 평균 차이를 볼 때 이 분석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전에 저는 4가지 집단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 보고 싶었는데요. 그때 아노바 분석을 활용해서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노바는 약자인데요.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퀄리티를 서브퀄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에서도 이런 분석 방법의 앞글자 일부만 따서 아노바 분석이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을 때 그 하위 땅에 뭔가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그 기술 스트레스를 이루는 하위 차원의 구성 개념이 뭐가 있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성 개념이 있을 때 이 구성 개념 하위에 속한 구성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었던 문항들이, 그래서 얻은 데이터들이 이 전체 안에서 어떻게 묶이는지를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기술 스트레스 안에는 기술 과부하도 있을 것이고요. 기술 복잡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 과부하는 과부하대로, 복잡성은 복잡성대로 묶이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 여기에서 연구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각각을 구성 개념으로 보는 모형 하나, 그리고 전체 기술 스트레스를 보는 모형 하나에서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어떻게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 방법들도 데이터 분석 시리즈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통은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도 개발에서 주로 쓰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척도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현상을 하나 측정하는 가늠자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게 우리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연구자들이 써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묶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묶이는 정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관련한 개념도 이전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있는데 뭐를 도대체 확인한다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설계한 그리고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구조 안에서 잘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왜 그럴까가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연구를 계속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지만요. 그 안에서 연구 가설이 나오고 연구 이론적 토대가 물론 나오지만 이론적 토대 위에서 연구 가설이 나오고 그 전체를 보면 연구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구 모형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설명이 되나 작동이 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보는 방법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의 또 평균값과도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나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형 자체가 연구자가 그럼 이게 잘 작동한다면 연구자가 정말 이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도 제대로 역할 하나 그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모형 적합도라고 해서 또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모형 적합도는 연구자가 얼마나 이 구조를 잘 분석해서 설득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통계 결과 값을 가지고 왜 그럴까에서부터 시작된 이 설득을 위한 하나의 긴 여정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다뤘던 연구 방법들은요. 다음에 이어질 데이터 분석 방법 시리즈에서 이어서 강론으로 보다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통계 프로그램 선택의 딜레마라고 잡아봤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뭘 쓰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자면 전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뭘 써가지고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메모장에 써도 되고 동기화가 되는 노트 앱으로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워드 프로그램을 써도 되는데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서 결과적으로 내 머리에 있는 내용을 써서 출력하는 게 목표라면 그 도구는 자기에게 편한 거를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저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활용하기 편리한 가장 최적화된 도구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광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학습을 위해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걸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SPSS랑 에이모스를 쓰기 전에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간단한 통계 정도를 했었고요. SPSS를 쓸 때는 구조방정식이나 조금 고급 통계를 활용할 때는 에이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썼습니다. 직관적이고 클릭해서 되는 게 저는 좋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스테타를 주력으로 쓰셔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지도 교수님이 쓰는 스테타를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 프로그램 잘 쓰는 게 있으면 그거 계속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 스테타랑 SPSS랑 가장 다른 점은 SPSS는 클릭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스테타는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명령어를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우리가 통합 개발 도구 에디터가 있으면 거기 안에 그 프롬프트 창이 있잖아요. 거기 명령을 치면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명령을 치거나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주석을 달잖아요. 주석을 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스테타에서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런 스테타와 SPSS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봤냐면 어떻게든 스테타를 안 쓰려고 IBM SPSS와 에이모스로 최대한 비슷하게 결과값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미세하게 결과값이 비슷한데 미세하게 다른 지점이 있다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스테타가 손에 익어버렸고요. 그 명령어들을 다 숙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는 스테타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잘 쓰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없고요. 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설득력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짚고 넘어가면 오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통계 기법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분석 방법들은 T검정이라든지 뭐 기술 통계, 기초 통계들은 SPSS에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초심자가 접근하기에 뭐 소위 말해서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비교적 쉽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뭐 게임으로 치면 확장팩, 애드온 같은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IBM에서 만든 거고요.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림 모형 안에 SPS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그 관계들을 볼 수 있게 만든 게 에이모스입니다. 그래서 고급 통계를 활용하는데 매우 유리하고요. 그냥 또 클릭 하면 결과가 쫙 나오고 뒤에 해석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해석 쫙 해가지고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보면 되는 아주 유리한 도구입니다. SPSS는 이렇게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림판처럼 뭔가 그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지 이게? 어떻게 데이터 불러오지?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는데 그 당황스러운 구간만 조금 넘어서면 분석이 생각보다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이 SPSS와 에이모스에 결합된 이런 태클을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뭔가 개발자가 아닌데 주석이 달린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처음 썼을 때 아우 다시 끄고 IBM SPSS 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클릭 우리 왜 그런 거 옛날에 또 옛날 얘기를 잠깐 도스 시절에 끝까지 도스를 고집하던 분이 있었어요. 윈도우 95, 윈도우 98이 나왔을 때조차도 도스로 들어가서 따다다다닥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편하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들면 운전을 하실 때 스틱이 제맛이지 뭐 이런 뭐 있었어요. 여기서는 막 예를 들면 SPSS에서는 클릭 신뢰도 확인 이런 누르면 쫙 뜨잖아요. 근데 여기 스테타에서는 알파라고 치고 띄우고 변수를 여러 번 붙여주고 엔터만 치면 그 창에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이 통계 원리를 알고 있고 이 나오는 숫자 값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스테타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면 생각보다 좀 더 자유롭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IBM, SPSS랑 에이모스 그리고 스테타 다 대부분의 통계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거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저는 둘 다 쓰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이거 쓰고 저때는 저거 쓰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우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 패키지가 있고요. 뭐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확장성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오픈소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도구를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녹화 시점이 2025년 9월 10일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뭐 클릭 몇 번으로 이거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LLM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 이러면 그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연구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통계 결과를 논문의 말로 해석하기. 앞서서 적합도 지수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데이터가 쫙 있을 때 이게 정말 이거를 여러 이루고 있는 개념들 중에 하위 개념들로 묶이는가?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묶여지는가? 여러 개념들 중에 문항들이 묶이는가? 라고 살펴보는 게 삼색적 요인 분석이고요. 뭐 주로
문항 개발을 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 묶이는 정도를 봤다면 확인적 요인 분석은 내가 세운 연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다면 이 모형 적합도는 내가 만든 이 모형이 이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왜 그럴까로 시작된 나의 관점에서 비롯된 세상을 향한 관점이나 나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나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형이 얼마나 세상의 현상을 잘 설명하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쓰는 말들이 외래어 같잖아요. RMSEA, CFI, TLI, SRMR, 이렇게 앞글자로 지표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 논문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떤 수치가 나왔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죠.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모형이 정말 설명력이 있는 모형이야.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기존 값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크롬바 알파가 신뢰도 계수인데 거기 0.7 이상을 조금 믿어도 될 정도로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기존 값들이 있습니다. 0.05 이하가 좋다. 아니면 0.08 이하면 수용 가능하다. 이런 게 수용이라는 말이 이 학문의 세계 아카데미아에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일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수용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에선 좀 안 어울리는 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수용 가능한 범위다. 그리고 이 정도 이상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설명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준들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표는 수용 가능한 범위이고 굉장히 좋은 범위가 됐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RMS에서는 여기선 좀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하거나 여기서 조금 이게 수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경계 지점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저는 보통 이게 논문이 기록하는 과정이잖아요. 알아가는 것을 제가 기록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기준에는 부합을 하더라. 그러면 주석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만 주석을 넣어주고 다른 지표가 괜찮음을 강조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다 내가 세운 가설은 다 채택돼야 되고 내가 세운 가설은 다 맞고 다 수치가 다 좋은 수치고 그게 연구 세계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 기준값들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것들도 강론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CFI, TLI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단언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병 같은 거죠. 최대한 나의 주장을 설명하지만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통계 지표를 활용하지만 그 기록해 나가는 과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 주관을 배제해서 글을 쓴다. 이것도 기초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리즈 예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6편의 강의를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무리즘 그대에게 논문 기초부터 논문 심화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체를 2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틈틈이 기술을 하고 틈틈이 강의를 촬영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거의 실시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은 제가 이게 가장 저 같아서 입는 옷이고요. 집에 옷은 많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이런 형태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2년 차입니다. 가장 김태은이라는 사람을 잘 나타내는 옷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모습이 가장 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뭐 하루 몰아서 쫙 찍어서 업로드만 딱딱딱 하고 싶은데 또 세상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10일날 업로드되는 영상을 10일날 촬영을 하고 TMI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9월달이 조금 지나가면 조금 바쁜 것들이 조금은 지금보다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미리 강의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거나 실시간으로 하거나 제가 가장 저인 것 같은 옷을 입고 촬영한다. 오늘도 실제로 회사에 입고 온 옷은 다른데 이렇게 입고를 한다라는 말씀도 TMI로 혹시 궁금하셨을까봐. 데이터 분석 시리즈에서는 유사 실험 설계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실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줄무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디펜스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실마리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은 어떻게 다룰 거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 개념이 하위 구성 개념이 있다면 그 구성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모형, 각각의 모형으로 갈 모형 1번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모형 2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차이점을 보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우리가 늘 뭐 정석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번에는 뭐 스테타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SPSS AMOS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도 개발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척도들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환대라든지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창업 교육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창업가들, 예비 창업가들을 만나면 창업 가능성 테스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심리 테스트는 아니면 좋겠는데 싶어서 개발을 최근에 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 과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심화 과정은 논문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고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면 막 경기가 나거나 나랑 멀리 있는 거거나 두렵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시작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들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니까요. 수업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여러 가지 정보 홍수 속에서 주기적으로 알림을 받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나의 구독 리스트에 있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생님의 오늘을 응원드리고요. 눈부실 내일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